저도 사실 아직 미생이어서 DP 때문에 덜 미생이 된 것 같긴 한데, 미생이어서. 근데 내 평생 완생은 없겠구나. 아무래도 이제 뭐 영화나 영상, 뭐 애니메이션 관련된 그런 쪽에 관심 많으신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영화 편집자가 꿈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영화 편집자의 현실적인 삶 하나만 해가지고 좀 살기 어렵다 이런 막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사이에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면은 그래도 그냥 그 프로젝트들만 하면서 살아도 충분히 뭐 일상적인 그런 생활의 영위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아직 미생이어서 DP 때문에 덜 미생이 된 것 같긴 한데, 미생이어서. 근데 내 평생 완생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그렇지, 사실 그냥 쉽게 말하면 프리랜서거든요. 프리랜서. 음, 그러면은 이제 일이 안 들어오면은 그냥 음, 없는 거고. 그냥 한국 기준으로는 근데 예전보다는 환경이 진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특히나 최근에는 OTT 관련 콘텐츠들이 음, 워낙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DP 같은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게 된 기회가 생겼었던 거고,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음, 뭐 이렇게 아는 피디님들한테 맨날 연락이 와요. 어디 뭐 편집자 누구 없냐, 뭐 현장 편집 누구 없냐, 뭐 음, 사람을 못 구하겠다 맨날 연락 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현실적으로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좋아진 건 있긴 하고, 근데 이제 아주 그렇게 현실적인 거의 문제보다는 음, 제 생각에는 이건 뭐 편집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키스텝이라고 하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촬영팀 일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면 음, 그 촬영팀 일을 내가 돈 벌려고 촬영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음, 아마 거의 99% 최종적으로 나는 촬영 감독이 되고 싶어서 촬영팀 일을 할 건 거잖아요. 편집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편집실 어시스턴트를 한다. 그러면 음, 내가 생계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나는 편집 감독이 되고 싶어서 일을 음, 시작하는 걸 거고, 이게 단계가 계속 올라가서 결국에 이제 그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키스텝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네, 키스텝 정도 되면은 현실적인 문제도 문제인데, 제 생각엔 이게 생각보다 감정 소모가 말도 안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일을 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할 때 맞아, 이게 그 작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은 음, 거기에서 오는 감정 소모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화는 협업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작품에 대한 감정 소모와 협업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이 모든 게 음, 다 좀 짬뽕이 되면 이제 감정적인 그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세가지고, 그래서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이쪽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지금 내가 느끼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것 같아도,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막 굉장히 크긴 한데,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해소가 난 이제 그래도 조금 할만하네. 나 이게 음, 좀 그래 꾸역꾸역 버텼더니 이제는 좀 이 음. 일을 할만할 정도 단계로 왔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이상의 복병들이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알 것 같은데, 사실 예, 또 사실 다르지 않잖아요, 저희. 비슷한 조언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항상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작하시라고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육체적으로 힘든 거 이외에 더 힘든 부분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걸 버틸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확 와닿을까 또 약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부분 아직 경험 안 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럼 일을 하면 그러니까 뭐 DP 하면서도 저는 진짜 막 진짜 막 이렇게 감독님 안 보이는 데서 막 감독님 욕도 하고 막 네. 엄청 뭐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뭐 진짜 막 아 나 일을 때려쳐야 되나 그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매 작업 항상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버티게 되는 것들이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음, 그래서 막 공부를 하고 음, 그러는데, 그때 뭔가 막 너무 재밌고 너무 짜릿했을 때,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영상 편집을 해본 게 교양 과목 발표물이었거든요. 저희 음, 팀원들끼리 우리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컨셉으로 해서 음, 아예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발표를 하자. 음. 우린 영화과니까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그거를 저는 태어나서 제일 먼저 편집을 했는데 네. 발표자 나와서 막 말하는데 말하는 중간에 뭐 그 관계된 거 인서트 이렇게 툭 넣고 이거 그냥 너무 상식적인 편집. 요즘 세상에서는 아무나 다 하는 편집인데 음, 저 처음에 그 인서트 넣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이게 너무 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처음 뭔가 그걸 했을 때 느꼈었던 막 그 되게 짜릿한 기분들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그 쾌감들이 음, 지금 제가 하면서도 막 받는 스트레스 안에서도 이제 순간순간 이게 오거든요. 그때 느꼈었던 그게 이제 음.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네. 지금 하는 일 안에서도 그때처럼 내가 지금 막 너무 힘들고 막 힘들다가도 뭐 하나 딱 붙였더니 맞아. 이거 너무 재밌네. 근데 그게 제가 제일 처음 느꼈었던 그 재미와 음, 되게 이제 본질적으로 똑같은 쾌감들. 근데 그러한 가끔씩 그 스파크가 일어나려면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이 영화라는 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아, 그, 그쵸, 그쵸, 스파크가 일어나지 그쵸.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은 굉장히 이제 프랙티컬한 약간 실용적인 질문인데, 영화 편집을 할 때 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편집자, 지망생 분들이 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막막할 수가 있는데, 좀 주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가면 좋을지.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요즘은 너무 명확한데 일단 파커 넥스는 저희는 안 쓰고요. 그냥 안 쓰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음, 이게 편집 자체의 문제보다 네. 어쨌든 저희는 작업을 하면은 음, 편집실에서 편집이 끝나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 뒤에 있는 후반 음, 프로세스로 다 넘겨야 되는데 이제 음, 뭐 사운드 믹싱, 뭐 음, 음악, 그다음에 뭐 DI 색보정, DI 네. 색보정, 뭐 CG 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작업된 것들이 뒤쪽으로 쫙 다 그렇게 넘어가려면 음, 필요한 공정들이 있는데 네. 파이널 컷 X는 프로그램 컨셉이 그거를 무시해 놓은 컨셉인 거죠. 그래서 파이널 컷 아, X는 프로그램 자체에 그 기능이 없어서 네. 그거를 하려면은 네. 제가 알기로 한 $100 정도 되는 뭔가 플러그인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어떻게 좀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하는데 음, 하면서도 뭔가 오류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음, 근데 이게 뭐 10분, 20분짜리도 아니고 두세 시간짜리 영화다라고 치면은 이게 너무 예민해야 돼. 왜냐면은 이제 편집실에서 이제 DI 쪽에도 소스를 주고 믹싱 음, 쪽에도 소스를 주고 따로따로 주거든요. 근데 네. 이제 DI 쪽에는 이렇게 주고 믹싱 쪽에도 이렇게 줬는데 DI 쪽과 믹싱 쪽이 다섯 다르면 프레임이 차이가 난다. 맞아. 크게도 아니고 예, 다섯 프레임이 차이가 난다. 근데 나중에 이거 딱 합치면 이거는 엄청 사고잖아요. 한두 프레임만 틀어져도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근데 네. 예민한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파이널 컷 X는 근데 프로그램 자체가 그거에 대한 배려가 음, 사실 1도 없어서 뭐 애플의 컨셉은 알겠는데 음,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편집자들이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음, 불편한 프로그램이 돼버렸어요. 음, 그래서 명확하게 파이널 컷 X는 안 쓰고 네. 파이널 컷 7은 엄청 많이 썼거든요. 사실 대세였거든요. 파이널 컷 음, 7은. 근데 X로 옮기면서 저희는 음, 거의 안 써버리게 됐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비드가 크게 기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네. 쓰진 않아서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실 아직도 파이널 컷 7을 쓰는 분들도 계세요. 편집실 중에. 아, 아직 그러니까 오히려 OS 업데이트도 안 안 하고 하고, 아직도 세븐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프리미어로 지금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프리미어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이제 그 후반 그 팀과의 주고받는 거에 대한 음, 그게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프리미엄이 좀 잘 정돈이 돼 있어. 사실은 아비드가 사실은 제일 좋은데 네. 이제 보통 사운드 믹싱은 제가 본 거로는 거의 100% 이제 프로툴을 사용을 해서 프로툴이 아비드다 보니까 아, 같은 편집툴이 회사니까. 아비드 미디어 컴포저고 음, 사운드 믹싱 툴이 아비드 프로툴이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같은 그 음, 회사 브랜드의 이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연동이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비드가 제일 좋긴 한데 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헐리우드에서 아비드 엄청 많이 쓰는 거 원래부터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도 있어요. 아비드 쓰고 있어요. 저 이게 약간 여담인데 저 네. 대학원 다닐 때 어벤져스 촬영 한국 서울에 어벤져스 촬영 아, 있는데 그 어벤져스 촬영팀에서 현장 편집 어시를 구한다고 네네네. 이 대학원 쪽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현지인으로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음, 이제 조건이 두 개였거든요. 음. 영어 능숙자, 아비드 능숙자. 근데 아, 저희들끼리 영어 능숙자는 못해도 음, 뻥치고 영어 잘한다고 뻥치고 가겠는데 음. 아비드는 못 아, 그래서 아무도 못 갔었던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 아비를 좀 많이 안 써요. 이게 되게 좀 어려운 그렇구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땅을 치고 후회했던 적이 있는데 여튼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프리미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음, 파이널 컷 X만 막 엄청 판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알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집실 알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음, 그러니까 사실은 파이널 컷 7 프리미어 아비 되게 본질적으로는 크게 음, 다르지가 않거든요. 생긴 네네. 게 뭔가 UI만 좀 다르고 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사실 거의 똑같은데 네. 쓰면 완전 다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 친구들은 와가지고 이거를 적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에 대해서 너무 미워가지고 아, 내가 미워하니까 왜 컨셉을 그렇게 가져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영상 편집자들을 그렇게 이제 나눠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질문 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그러면은 중점적으로 공부해 가면 좋을 것? 편집 공부를 하는 법을 그냥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은 그냥 그게 뭐가 됐던 음, 무조건 편집을 많이 해보는 음, 게, 그러니까 그게 꼭 영화가 아니어도 무조건 네. 편집을 많이 해보는 게, 음, 그게 당연히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영화 편집, 드라마타이즈라는 표현들로 쓰니까 뭔가 이제 네. 그냥 영상이 아니고 그렇게 네네. 뭔가 이야기가 있고 서사가 있고 인물 음, 감정이 있고 그런 류의 편집을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음, 내가 이제 나한테 그런 거를 편집해 볼 기회가 없다 보니 그런 걸 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치면은 아까 얼핏 드니빌레오 얘기하면서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음, 샷 바이 샷을 해보는 건 것 같거든요. 샷 바이 음, 샷. 그냥 영화 감독님들도 이제 공부한다고 음, 뭐 예를 들어서 필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영화 보면서 거꾸로 음, 영화를 거꾸로 이제 시나리오로 옮기면서 필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음, 그냥 이제 영화를 기존 영화들을 보면서 이제 이거를 콘티를 어떻게 짜고 촬영 어떻게 짜고 이제 샷 바이 샷들도 많이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프리미어 쓰고 있으니까 프리미어 기준으로 음, 그냥 아예 그 영화 클립을 구해가지고 와서 음, 그러면 이 클립이 그냥 클립 하나니까 음, 타임라인에 딱 불러와서 얹어놓으면 클립 하나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거꾸로 이제 샷이 넘어갈 때마다 이제 면도칼로 자르고 있는 거예요. 자르고. 계속 이렇게 잘라요. 근데 이거를 자르고 있다 보면은 그 영화를 그냥 내가 멍하니 볼 때보다 음, 넘어가는 그 뭐 리듬들이 그런 게 조금 더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음, 내가 이걸 직접 편집했을 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음, 내가 눈으로 볼 때보다는 뭔가 음, 그 편집의 리듬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그렇게 쪼개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거꾸로 이제 그런 공부들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씬은 이런 내용인데 첫 컷을 이걸 썼네. 음, 이 감독은 이 에디터는 왜 첫 컷을 이걸 썼을까? 여기서 뭔가 가장 중요한 대사를 친 것 같은데 이 대사를 칠 때 이런 샷을 썼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의도를 유추를 해보는 거죠. 이 감독과 이 편집자의 의도를 거꾸로 음,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유추하면서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 그럼 마커 찍어서 마커에다 막 메모 남기고 음, 나중에 또 내가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음,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음, 어쨌든 이제
이쪽 공부가 뭔가 이제 내가 편집을 하고 싶다고 막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포티지도 일단 없고. 푸티지가 없다 보니까 저도 음,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하고 싶을 때 그 푸티지 없는 게 이제 너무 이제 난 너무 해보고 싶은데 이제 네. 그게 너무 답답했었어 가지고 음,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그런 게 없을 경우는 거꾸로 그렇게 이제 기성 영화들 그러니까 음,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그렇게 음, 갖고 와서 샷 바이 샷을 해보시면은 저는 아직도 제가 예전에 해놓은 거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데 편집 톤적으로 리듬적으로 음, 레퍼런스가 뭐 이거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음, 차 영화 뭐 음, 곤걸 이 호흡이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러면 음, 이제 근데 편집하다가 제가 답답 안 풀리면은 음, 그 제가 옛날에 해놓은 거 이렇게 보는 걸 보면서 음, 그래 이런 거였잖아. 그래 내가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놨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못하고 있었지? 이제 반성하고 그래서 음, 돌아와서 또 막 하고 그래서 그냥 공부하시는 입장이시면은 그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만족감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음, 본인이 내가 뭔가 되게 많은 공부를 했다라는 그 만족감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가 많이 돼요. 현실적인 답변이 아니고 좀 조금 다른 느낌의 답변인데 동료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료라는 게 뭐 저희가 이제 뭐 소울메이트 이런 말 이렇게 쓰잖아요. 음, 그러니까 필름메이트를 하나씩 뭔가 음, 이렇게 찾아가고 음, 왜냐면 일단 그게 영화라는 게 당연히 너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를 하겠다. 나는 영화인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서 이렇게 쭉 이렇게 살면은 그게 편집이 됐건 감독이 됐건 뭐 그 누가 됐건 아까 이제 저희 뭐 그런 얘기 한창 했잖아요. 정말 좋아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 어쩌죠. 이런 음, 한창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걸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필름 메이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엊그제 제가 어디 무슨 결혼식에 축사를 하고 왔는데 그 음, 결혼식 신랑이 저한테는 필름메이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은 사실은 한 편밖에 안 했는데 되게 음, 오래전에 작업을 했었고 그때 뭔가 서로 뭔가 되게 영화적으로 되게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같이 배웠고 음, 근데 그게 그 뒤로도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음, 계속 뭔가 서로가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서로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주고 뭐 음, 힘들 때는 의지가 되고 뭐 하고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영화 쪽에 그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확실한 거는 그 커리어라는 게 음, 혼자서 쌓아나갈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음, 이제 성장해 나가는 음, 거다라고 치면은 음, 그 성장이 음, 혼자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음, 뭔가 같이 성장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같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이게 음, 이왕이면은 이제 음, 같은 파트가 아니고 다른 파트. 왜냐면 음, 이제 영화는 그렇게 여러 파트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게 그 다른 파트라는 게 꼭 뭐 감독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서 나는 편집이지만 뭐 촬영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어떤 뭐 시나리오 사운드 하시는 분일 수도 사운드 있고.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좀 파트별로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 있는데. 뭐, 촬영님 중에 한 명 있고, 사운드 음, 믹싱 좀 한 명 있고, 기획 쪽에 한 명 있고, 네. 근데 그게 뭐, 이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음, 현실적으로도 거꾸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관계도 서로 어느 한쪽에게 막 완전히 기대고 많이 부탁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서로 서로에게 그쵸 각자 분야에서 잘 해가 나가니까 서로 그쵸 좋은 영향을 주고 이렇게 그쵸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지 뭐 선배 아니면 조금 이미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한테 잘 붙는다고 해서 그게 이어지는 그런 건 전혀 그쵸 그쵸 아닌 관계죠. 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필름메이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지금 이 방법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럼 음. 그걸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영화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예 친구를 그쵸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뭐 그쵸 동아리에 들어가서 뭐 같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쵸 친구가 될 그쵸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저는 이제 그 선택이 이제 대학원을 가는 게 선택이었던 거고 음, 그런 식으로 그냥 당장 할 수 있는 뭔가 영화 친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음, 그걸 하시는 게 제일 음. 현실적인 건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이 소용이 있나요? 영화 쪽 하려고 하는데 뭐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막 수업보다도 진짜 그 거기서 만난 동기들, 친구들 몇 예, 명, 예, 예, 그것 그리고 그 분위기, 같이 만들어가는 분위기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예, 예,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솔직히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아마 그 감독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름메이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편집 감독님 앞에서 편집한다고 말하기 좀 그렇겠지만 열심히 잘 가공해서 편집해가지고 많은 제, 분들이 저 좋은 그 영감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